여야 간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천구 의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도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1일부터 23일까지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돗물을 틀어놓거나 수도 계량기 함을 보온재로 채워야 동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1일부터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동파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는데요. 동파 경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서울시는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수도 계량기 함을 헌옷 등 보온재로 채우거나 수돗물을 틀어 동파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수도 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에는 서울시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양천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공무원 노조 양천구 지부가 여야 갈등으로 예결특위 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는 양천구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양천구 의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이 미뤄지며 의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며 조속한 예산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양천구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를 주었던 지난 2016년 준예산 사태가 소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구의회가 당리당략을 접고 주민 대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 처리가 여야 의견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구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영렬 은평구 의원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정치는 1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고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지휘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내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이미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을 외면하고 암흑기로 가는 이 시기에 은평구 의회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파행을 막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갈등이 지역에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양천 을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영문 예비후보는 20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천에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기까지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국정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양천구민께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천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양천을 지키고 있는 양천의 적자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양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정을 혁신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또 양천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갑구와 을구가 물리적으로 단절돼 있고 여러 격차가 있다며 지역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주택,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양천을 지역의 국민들이 느끼는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물리적 단절을 해소하고 정서적 격차를 좁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역 의원과 전 구청장 등 당내 경쟁에서 후보가 가진 경쟁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당원들의 호응이 좋고 든든한 지지 세력이 구축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이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 18세가 지나고 대학에 진학한 청년과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 지원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자립준비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 전에 이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청년들에 대한 좀 소개부터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생활 양육시설에 살던 아이들이 만 18살이 되면 실제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퇴소한다고 얘기하고 그 퇴소한 청소년들을 실제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아동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인데 실적으로 2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만 18세에 무조건 퇴소를 하던 것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잔류할 수도 있고 퇴소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류하게 되는 그 생활시설에서 계속 생활하는 청년들을 보호 연장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청년이 있습니다. 네. 보호 연장 또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좀 인식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이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실적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는 생활 정착금도 실제 액수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립 생활 비용도 나오게 되고 이런 지원들이 많고 또 주택도 9,500만 원에서 1억 2천까지 지원을 받을 수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고 또한 이제 보호 연장 청년들은 실적으로 자기가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실은 거주만 그곳에서 하지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활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대학생인 청년들도 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사실 입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지원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금들이 받게 되는데 이 보호 연장 아동들은 어떠한 지원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내용이 시설로 가는 거 외에는 그래서 먹고 자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단지 연장만 했구나. 그 어떠한 정책의 내용도 없이 연장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지원책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어렵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막상 20살 되면서 아르바이트로 모든 생계를 꾸리고 취업을 준비하라는 것은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지원금이 이 청년들한테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이 있을 수 있지만 요새는 사이버 대학도 있고 학원도 가고 또 자격증 취득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다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원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그동안에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건 의미가 있는데 청소년들이랑 8살서부터 19살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그동안의 그 시설에 갖는 규칙을 따르기도 좀 어렵고 그것을 또 지키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여기는 또 어쨌든 성인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들에 대한 숙소도 좀 명확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대학을 진학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어쨌거나 성인이 되고 나면은 본인 스스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경제 활동을 할 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기본적이기는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르바이트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현실, 그리고 이제 아마 대부분 잔류를 결정하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것으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망이라든지 관계 형성이 좀 안 되면서 실적으로 우울이라든지 뭐 ADHD라든지 이런 식의 어쨌든 아픈 청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은 경제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조금 더 자립을 한 5년 동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적할 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밖에도 그럼 이들에게 또 필요한 지원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연장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그분도 또 업무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저희 31명, 은평구에 44명이나 되는데 담당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다라는 것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망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 해봤는데 후견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법적 후견인제만이 아니라 마을 후견인제라는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사회에서 나와서 생활을 해보는 경험, 그리고 어른들과의 관계 맺기, 그리고 또래가 아닌 뭐 위아래 다양한 세대들과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호 현장 자립 준비 청년과 관련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 하나가 있는데, 네네. 예. 자립 준비 청년들이 대부분 은평구 인근 마포에서 삽니다. 그 이유는 이 은평구가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립준비 청년이 200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은평구가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청소년 때부터 잘 돌보는 거, 이것이 저는 건강한 사회에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디딤돌을 우리 모두가 같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어르신 안마 바우처 지원을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안마 바우처는 시각장애인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5개 기관에서 1년 동안 한 달에 4번씩 월 10,000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은 매년 1월에 진행되며 은평구는 대상자를 매년 10명씩 늘려 내년에는 80명, 오는 2026년에는 100명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겨울 정원을 오색빛으로 가득 채울 조명 전시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달 동안 양천구에서 열립니다. 양천구는 올해로 3번째를 맞는 빛축제, 양천 빛의 나라 페스티벌을 오목공원과 연희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빛을 소재로 한 다양한 조형물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색적인 포토 공간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날인 22일에는 오목공원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 행사도 진행됩니다. 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1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은평구는 주민참여 수준과 권한, 주민참여활동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했습니다. 특히 원탁 토론 방식의 주민총회를 열어 공론과 수기의 과정을 통한 주민 제안 사업 선정을 시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